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좀 보이는 것 같다,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일단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번에 많은 초반부터 저도 막 계속 생각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를 말해서 공유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굳이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세상과 나만 알고 있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하는데, 최근에 또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항공이 거의 막혔다가 이제 서서히 항공이 오랜만에 이제 한 몇 달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했는데 지금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어찌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보고 불안하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 번쯤 뭐 미래학자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트렌드 분석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잘 듣다 보면은 정말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종교 집단 거기에서 한번 터졌고, 그리고 또 무슨 유흥주점 거기 플러스 클럽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또 한번 확산이 됐고, 저는 이게 확산되면서 어제 무슨 종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게 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태원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보고 저거는 바이러스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와이프랑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냥 아마 예측을 했으니까 저처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르다라는 게 분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막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뉴스를 보면서 집중하고 막 상상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보이는 예측되는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참, 나의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선거 있었을 때도 뭐 비례대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이 분할됐다가 합쳐졌다가 했었잖아요. 저는 그, 그쪽 당도 분할을 했는데, 성향상 다시 합쳐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다시 합쳐지기 쉽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김종인 이제 대표를 통해서 당이 또 이제 합쳐지는 분위기로 가는데 저는 여기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화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이 현재 뭐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김종인 대표를 통해 가지고 되게 다투는 두 색깔의 거대 양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약간의 합리적이고 비슷한 성격의 어, 당들로 구성이 될 것 같다. 예전엔 너무 등 돌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당으로, 당의 색깔로 좀 바뀌겠구나라고 또 예측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지켜볼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측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시설, 뭐 유흥 시설, 그 다음 코로나가 또 어디서 확산이 될 것이냐, 대중교통이거든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충분히 확산될 확률이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위험성을 알고 마스크를 쓰니까 다 지금 커버를 하고 많이 예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게 잘 패스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터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학교 교육시설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고 학교 개학을 하니 많이 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에 학교가 열리면은 학교를 통한 코로나를 한번 또 겪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또 예방하고 막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야 괜찮아 마스크 벗어봐 라는 학생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장난으로 막 부르르 침을 튀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불량스러운 아이들은 친구 밥 먹는 데 가서 장난으로 막 부르르 하고 막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관리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관리가 좀 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예측한 것 중에 하나는,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뭐 바코드나 IC 칩을 이용해서 몇 긴급 상황, 비상시에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 지금 그렇게 추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 개인 정보보다는 국가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마스크를 살 때도 바코드로 띡띡 해가지고 바로바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에다 뭐 명단을 적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상시에는 신분증 같은 걸로 바코드 찍고 입장하고 퇴장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전산상으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랑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역시 좀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도 학교에서 EBS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인다. 학교별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이다. 시스템이나 기술은 있어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역시 예측했었는데, EBS를 활용하는 것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미래를 읽어가려고 하고, 저도 관심도 많고 책도 좀 읽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자체가 코로나 이제 위험지대에 제 생각에 후보가 되면서, 그러면 학교라는 이 조직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봤더니, 결국에 이제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100년이라면 100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학교의 교육 시스템은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기의 어떤 월급을 받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쉽게 학교를 떠나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학교의 변화가 뭐 느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기를 맞닥뜨려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결국에는 온라인 교육이 가야 될 곳인데,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이제는 나눠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결국 국가적으로 이게 뭐 통일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국가적으로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하나의 과목의 큰 라인 챕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컨텐츠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집단을 형성을 해서, 그분들은 무조건 영상 컨텐츠, 세부적인 컨텐츠들을 1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뭐 철밥통의 직장이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일정한 미션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또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교육 컨텐츠가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다른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세부적인 항목을 나누고, 교육 흐름에 따라서 추가하고 확산하고 해서 컨텐츠를 담당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기관이나 조직이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기존의 또 다른 선생님 부류들은 학생 관리, 사회성, 뭐 조직, 대인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교우관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또 그룹,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가 명확하게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자기가 한 걸 가지고 나를 관리해 주는 선생님을 통해서 뭐 논술을 하던 구술을 하던 이제 테스트를 하던 시험을 보고 그래서 관리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이 2반에 가서 이 얘기하고 1반에 가서 이 똑같은 얘기하고 2반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하고 3반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영상 컨텐츠로 1반에서 틀어주고 관리하고 들으라고 하고 관리하고 2반에서 틀어주고 관리하고 3반에서 틀어주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시국에는 그냥 집에서 그 영상 컨텐츠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숙제로 보고 선생님들은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전화를 한다든지 뭐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너 어땠어 말해봐 뭐 느꼈어 어땠어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또 제가 이제 사회적인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겠는데 저러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또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에어로졸 뭐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옮겨지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바이러스가 각각 연구소에 퍼져가지고 되게 조심히 다뤄지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구도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할 거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는 조사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 상온에서 생존 기간, 금속에 부착했을 때 생존 기간,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 연기를 통해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들 수많은 리스트들을 체크를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1번부터 뭐 100번까지 해당하는 항목들의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딱 오픈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조심하자라는 것들이 공유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사태들이 또 나타났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이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가끔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냥 뭐 자막 없이 찍는 영상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